멸종 위기종 교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환경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렇다고 멸종 위기종 동물들을 가르쳐서 붙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임용고시를 치러 전국의 환경교사를 70명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단 한 명도 뽑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환경교사들은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환경교사를 칭하는 말이 바로 멸종위기종 교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은 멸종위기종 교사로 불리는 전국 환경교사 모임 공동대표 신경준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셔서 반갑고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합원들께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환경교사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경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건축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가 와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환경교육을 대학원에서 다시 공부하고 현재는 환경교과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참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태양광을 만드는 건축학도였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건축과에서 공부한 부분이 태양광 건축하고요. 볏짚으로 건축을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시절부터 이미 네. 좀 환경에 대해서 특히 태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관심이 높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환경교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까지 이어진 건데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속에서 사실상 태양광이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은 사실상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라는 내용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교과서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논문을 냈었고요. 그 논문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에 함께 했었던 지구촌 전등극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캠페인 행사를 통해서 2013년도에는 다행히 환경재단에서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선정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지적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운 교육, 제가 5차인지 6차인지 아직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당시에도 우리 원전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이롭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라면 좀 잘못된 부분으로 봐야 되는 우리가 겁니까? 미국의 쓰리마일이나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최근에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원전은 더 이상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지 않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탈핵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2011년 이후에 원전을 하나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원전이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다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점이 좀 애석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환경교사, 안타깝지만 멸종위기종 교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 환경교과가 96년부터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환경교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없어지는 과목이 농업, 교련, 상업, 무용과 같은 과목들, 그 선생님들이 이제 환경교사로 대체가 되면서 먼저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사범대에서 환경교육과의 임용고시를 통해서는 2000년부터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국에서 70명을 선발했었고요. 그게 부전공 교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2008년도까지는 2880명 선이 있었는데 2014년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93명만 현재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2600여 명의 교사들이 다른 과목으로 대체돼서 가르치고 있는 시점이죠. 사실상 293명의 숫자 속에도 저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환경을 전공한 친구들은 70여 명 선이고요. 다른 200여 명의 선생님들은 현직 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공청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소프트웨어 정보교육이 필수 의무로 자리 잡을 예정이고요. 진로교육하고 자유학기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시점에는 사실상 교양 선택 과목인 환경교과가 입지가 더 힘들어지게 돼서 저희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라고 칭하고 현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교사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칭하는 게 참 제가 스스로 먼저 죄송할 따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무관심이죠. 사실상 아이들이 또는 성인들이 누구나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90%의 도시화 속에서는 깨끗한 공기, 물, 흙을 벗어나서 주말이나 휴가 방학 때만 즐길 수 있는 게 자연이 도구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사실상 현재의 정책 방향의 근본은 환경 철학과 환경 보전에 맞춰서 가야지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환경교사라는 말 자체가 네. 저는 좀 죄송한 말이다만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생소하고 네. 어색한데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주는지 그리고 어떤 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환경에서 다루는 교과의 영역은요, 중고등학교 환경 교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지속 가능한 삶을 다루고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심 있는 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그 환경 분야에서 어떻게 환경 보전을 실천할 것인가, 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선 직업 전문가들도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녹색 정책이 궁금하다. 그런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물종에 관심이 있으면 국립생태원의 최재천 교수님을 만나서 전 세계에서 분포하고 있는 생물종, 얼만큼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직업만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도 있고 연예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도 있을 테고. 그러면 김진만 PD나 또는 황윤 감독 그리고 최근에 제보자 감독하셨던 분이 임순례 감독님이셨죠.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전국에서 50여 분이 한국환경교사 모임에 멘토로 계세요. 그래서 그린 멘토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작년에 175명의 전국 청소년들 환경교사 모임에서 에코주니어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175명의 이제 환경 프로젝트의 인터뷰 활동지를 묶어서 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라는 책도 출간하는 작업. 결국 내 삶이 공부하고 교과서에서 아끼고 깨끗이 하고 버리지 말고 개인적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의 직업과 연관이 되어서 그분들을 만나는 과정, 실제 환경 보전과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게 환경교과의 실제 생활 밀착형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을 네. 종합을 하면은 저는 환경 과목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지금 숙문중학교에 계시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숙문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부럽기까지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일반 지금 학교에서는 환경 과목을 배우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배우고 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환경 교과서를 들고 가르치는 교사는 2014년 기준으로 1,109명이고요. 그중에서 환경교과의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 분이 293명이에요. 그렇다 보면 상치교사라고 하거든요.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그 비율이 75%에 육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영수사가 기도 은미체라고 하는 일반 교과를 다른 교과의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교육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환경은 누구나 가르쳐도 된다라고 하는 환경을 도구로 보는 시각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환경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제 친환경 이런 메시지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네. 이 환경 교육 자체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네.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정부의 시책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환경 교육이 어릴 때부터 돼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기, 물, 흙, 깨끗한 곳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고요. 그와 같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환경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형성이 되지 않으면 성인 이후에는 소비자로서 사회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이 나에게 오기까지 어떻게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알 수가 없게 되는 현대 도시인들은 소비자로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휴대폰의 끝자락에는 사실상 콩고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있는 고릴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와 같은 부분들은 바로 에너지 다소비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후변화와 연관이 되어서 북극곰과 펭귄의 삶과 바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과 굉장히 무수히 교차하는 생태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체종 중에 하나가 인간이거든요. 근데 마치 인간이 생태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회가 많이 아쉽죠. 선생님
이제 네. 궁금한 점이 실생활에서도 네. 좀 뭔가 좀 유용하게 네. 뭔가 특히 환경 제 과목이다 보니까 네. 환경 에너지 절약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네. 선생님께서는 전기료 자체를 굉장히 적게 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네. 좀 궁금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의 주체가 아니고요. 내가 생산의 주체가 되는 농경사회로 갈 수 없더라도 집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전기료 평균이 7,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적게 쓰고 있기도 했고 태양광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15,000원 금액 정도였는데 사실상 누진세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생산해내는 만큼.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 인천, 대전, 천안, 광주, 전남 지역까지 해서 주택에 들어가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자체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도시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게 된다면 원거리에서 오게 되는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의 전기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직접 네. 생산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히는데 그 네. 비용에서 초기 설치 비용에서의 부담을 느끼는 그 시청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떡합니까? 그 사용하는 가정마다 틀린데요. 4, 5만 원 전기료가 나오는 가정과 10만 원대가 나오는 가정마다 틀려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5년 만에 그 원가 회수가 가능한 거고 10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적게 쓰다 보니까 20년 정도는 써야 원가에 비례하는 회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혼자 하는 환경보전 실천은 외로워요. 그래서 함께 할 때 빛이 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미리 에너지 자립 마을을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 원전 하나 줄이기 2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성된 관악구에 있는 성대골 마을, 그리고 올해부터 출발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꽃 마을에서는 에너지 자립 마을로서 멀티탭은 기본이고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해서 도시 내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콘센트 벽 뒤에 숨어 있는 송전탑, 송전선로, 끝자락,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이 30% 정도 하고요. 화력이 지금 석탄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64%, 총 지금 94%가 천연 화석 연료에 의존한 전기거든요. 그럼 지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4%가 신재생 에너지라 그 과정에서 촉발이 됐잖아요. 밀양, 청도, 송전탑 문제로 주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굉장한 행정 대집행에 맞서는 일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삼척과 같은 것들, 그리고 영덕과 같은 지역들이 신규 원전 지역으로 지난달에 7차 전력계획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에서 정말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지만 그 전기라고 하는 자원이 생산되어서 유통되고 내가 소비에 이르는 과정까지 굉장히 에너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죠. 나중에 폐기되는 과정에서는 그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없어요. 핀란드에 건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아파트에 화장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 스스로가 깨어나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 중심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전기를 쓸 수 있는 현대 시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계속 알아보고요. 그 선생님 숙문중학교 학생들과의 활동 자체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세이브 더 에너지라는 이런 지금 뭔가 표제와 같이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 한번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네. 요즘 날씨 이상해진 것 같지 않니? 더울 땐 폭염, 비울 땐 폭우 장난하냐? 몸 사람은 지구를 달래주기 위해 우리 쿨하게 에너지를 아껴볼까? 아스팔트 플러그를 뽑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세수할 때 물 받아 쓰고 일회용 거 말고 내 거를 쓰면 돼. 어디 가든 자가용 말고 비행도 타고 나가 버스 전철 걷기. 네,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숙문중학교 학생들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세이브 더 에너지 어떤 네. 뜻입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BMW, 버스, 메트로, 워크.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의 시대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곡은 친구들이 작사, 작곡하고 한재훈 작곡가의 도움을 받아서 편곡이 완성돼서 지금은 전교생이 함께 춤추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학교의 커다란 주제가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교부교육재단에서 환경교육 지원 사업으로 환경 앨범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숙문중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이 춤을 추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3월 넷째주 마지막 날 지구촌 전등극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캠페인에 전국에 있는 한국 환경교사 모임 선생님들 그리고 에코주니어라고 하는 중고생들이 서울시청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플래시몹을 통해서도 만나고 있어요. 시민들 예를 들어서 2013부터 진행을 했고요. 2014, 2015 해마다 2천여 명의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요. 이날 하루 1시간 동안 전등을 끕시다. 15만 명의 서명을 받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날 1시간 동안 23억 원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보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매달 지구촌 전등극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게 되는 네. 환경교육이 학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이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공동의 결과를 간직하게 되는 성장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네. 얼스아워라는 그런 행사에서 플래시몹인데 상당히 네. 인상적인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서울시청 앞에서 중고생들 그리고 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구촌 전등 끄기는 호주 시드니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146개 국가에서 동시에 참여하는 가장 큰 환경 캠페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자연기금이라고 하는 WW 단체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행사가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 사무소를 개국해서 한국에서의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서울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세계자연기금 WWF하고 에코맘이라고 하는 민간 환경단체도 결합이 되어서 환경보전에 참여하는 확장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원전 사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네. 이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네.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자원을 절약합시다, 그리고 원전이 멈춰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환경교사 이외의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학교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인 연대단체이고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탈핵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 공유, 자료 개발, 이 2015년도에는 서울시의 교육 자료로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탈핵을 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부모 구성원들은 지자체에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로 뛰고 계신 300여 명이 함께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절약 교육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